안녕하세요. 전공별 AI 활용 1분만에서 우리나라 공기오염 대비 AI 시스템에 대해 발표할 서영빈, 이은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오염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하여 공기오염을 예측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 공기오염의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공기오염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뉴스들 때문입니다. 대기오염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면 겨울마다 스모그가 심한 델리에서는 대기오염으로 거주민들의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에서는 기후위기와 대기질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에서는 가뭄과 산불 때문에 도시가 매연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뉴스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공기오염은 심각한 환경 문제라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공기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기오염은 호흡기, 심혈관 등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공기오염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기오염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기오염은 크게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뉩니다. 자연적인 원인에는 화산 폭발, 산불, 해양 플랑크톤 번식이 있고 인위적인 원인에는 산업활동, 교통,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이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 공기오염과 초미세먼지 성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대별 오염물질 생성 수치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장 단지가 있는 곳의 수치를 비교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생성되는 물질은 미세먼지라 불리는 PM10이고 그 다음으로는 초미세먼지인 PM2.5, 일산화탄소 순으로 생성됩니다. 시간별 수치를 보면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에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고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성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에서 변환되어 생성된 2차 오염물질인 질산염,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스상의 전구물질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즉, 이온 성분은 대기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통해 다른 물질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탄소, 무기원소를 차지했고 가장 적은 위층청치에는 규소나 일부 무기염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월별 공기오염 성분 농도입니다. 앞 그래프를 바탕으로 보면 이온 성분과 탄소 성분은 전체 초미세먼지의 질량 중 총 85%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원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2월에는 이온의 비중이 많아지고 탄소의 비중은 적어집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가장 적게 발생한 9월에는 탄소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온의 비중이 낮아집니다. 탄소와 발생 과정이 비슷한 중금속 역시 탄소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대한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HWO 연평균 권고 기준으로 감소하는 것이고 대한이는 HWO 연평균 잠정 목표로 감소하는 것이고 대한삼은 2015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미세먼지 단기 노출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집단 조기 사망자 수는 1376명으로 피해 비용은 1조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자 조기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연령 그래프와 65세 이상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미세먼지 농도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오염물질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의 강남구를 선택했고 비수도권은 무안군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평균 오염물질 수치를 비교해보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강남구의 수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데이터를 조사하기 전에 가설을 세워보고 데이터를 조사한 후 결과와 비교해보았습니다. 대기오염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일 것이라 가설을 세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산업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에 대기오염 물질 생성이 가장 많이 일어나며 여러 오염물질 중 PM10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활동, 화력발전소 등이 많기 때문에 이온 성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가스상의 전구 물질이 대기 중에서 변환되어 생성된 2차 오염물질인 질산염,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이 실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대기 오염의 성분 수치가 높아지면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주로 이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온 성분의 비중이 높아지고 탄소 성분의 비중이 낮아집니다. 탄소는 대기 중에서 입자로 응집되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면 탄소의 비중은 낮아집니다. 중금속은 미세먼지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하면 중금속의 비중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은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구성성분의 비율도 달라진다 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기오염이 현재 수치와 같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조기 사망자의 수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앞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대안을 적용해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면 조기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 비용이 줄어들어 상당한 경제적 편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수도권은 대부분 국가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초미세먼지 등 모든 항목에서 수도권이 더 많이 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AI를 사용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사회, 기업, 개인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는 공기오염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공기오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 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인한 정책 개발은 효율적인 환경 보호를 가능하게 하며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공기오염 예측 및 경보 시스템 개발이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공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는 공기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기업은 미세먼지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여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교통 앱을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피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으로 인한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건강 앱을 이용해 미세먼지에 민감한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오염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체의 다양한 질병과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기업,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는 공기오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에서는 공기오염 예측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